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아 자동차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국제 모토쇼에 카렌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카렌스는 도요타 이노바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시장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도에서 카렌스 리콜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리콜해야 하는 카렌스는 최소 44,174대이며 리콜의 이유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에서 잠재적인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카렌스 자동차는 인도에서 직접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카렌스도 리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아 자동차의 마케팅 및 사업개발부 부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카렌스의 리콜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시된 기아 카렌스는 두 가지 엔진 모델이 있는데 7단 자동 변속기와 지능형 VT 변속기가 있으며 안전 기능과 관련하여 6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어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조명은 탑승자가 원하는 취향으로 고를 수 있도록 64가지 색상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10.25인치의 터치 스크린과 8개의 보스 스피커가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7단 자동 변속 모델은 4억 4,900만 루피아이며 지능형 VT 변속 모델은 3억 8,900만 루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부산국제영화제 플랫폼 부산에 인도네시아 출신 영화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20명의 영화인들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플랫폼 부산은 아시아 독립영화인들의 공동성장 네트워크로 독립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와 협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류의 장입니다. 플랫폼 부산은 한 편 이상의 단편 영화에 참여했거나 2편 이하의 장편 영화 제작에 참여한 아시아 영화인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문화국장은 올해 인도네시아 영화인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게 되어 기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밤을 개최하게 된 것도 뜻깊다며 인도네시아의 밤이 인도네시아의 영화연구소, 단편 영화와 같은 교육문화연구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부의 영화, 음악 및 미디어 책임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참가한 이래 가장 많은 대표단을 구성한 것 같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국제영화제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감명 깊은 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부산의 박세리 매니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을 통해 10명의 신흥 영화 제작자들을 플랫폼 부산에서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플랫폼 부산이 인도네시아 신인 영화인들에게도 협업을 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4일에 개막식을 시작하였으며 14일에 폐막식으로 성대한 막을 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수출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상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영제약회사 바이오파르마는 지난달 식품의약처의 백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오파르마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은 단백질 제조합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인도백이라 명명하였습니다. 바이오파르마는 인도백의 수출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전망은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화이자, 모더나, 시노백 등의 백신으로 2억 7천만 명 중 63% 이상에게 2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백이 출시됨에 따라 중국제 백신 생산 및 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오파르마는 올해 자국에서 사용될 인도백을 2천만 회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 주석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석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주석 수출 금지를 진행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금속시장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10일 기준 주석 가격은 9일 대비 3.14% 오른 톤당 2,035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석 가격은 경기 침체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는 톤당 19,000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제 압박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 거래소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현재 세계 주석 재고는 4,690톤으로 기존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장관은 성명서를 내고 가공하지 않은 주석 원료는 수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주석 생산국입니다. 인도네시아의 2021년 주석 총 생산량은 83,000톤이며 이 양은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2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원재료 형태의 가공하지 않은 광석으로만 수출하였기 때문에 세계 주석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석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와 수요 억제로
주석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마음에 세계 주석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자 현대자동차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점유율 90%를 웃돌고 있는 현대차는 보조금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전기차 허브를 골자로 한 전동화 전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통부 장관은 자료를 내고 현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현지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2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앞서 이미 사치세와 전기차 차량 홀삭 면제, 전기차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불안 전조립 생산 자동차의 수입관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일본 텃밭이라고 불릴 만큼 일본 브랜드가 97%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 505대 중 현대차는 454대로 90%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은 지난 3월 현재 생산된 아이오닉5로 6월까지 395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창군은 11일 서북부 경남 거점 산지 유통센터에서 올해 첫 샤인머스켓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적된 물량은 18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샤인머스켓 470박스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됩니다. 거창 샤인머스켓은 2018년부터 베트남과 싱가포르로 수출해 생산 농가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높은 당도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올해는 인도네시아 신규 시장 개척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창군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20여 톤의 샤인머스켓을 동남아로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거창사과원 예농협조합장은 기존 베트남, 싱가포르 수출 경쟁 심화 현상 해소 대안으로 경남무역과 인도네시아 수출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다며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수출팔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최근 수출 공급량 급증 등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거창 샤인머스켓이 품질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까지 수출을 확대하게 되어 기쁘다며 거창 샤인머스켓이 국내외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샤인머스켓은 청포도의 일종으로 당도가 매우 높고 과육이 크며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아삭한 식감이 좋은 상등급 포도입니다. 또한 거창군뿐만 아니라 상영군에서도 인도네시아로 샤인머스켓 첫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초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관광지 발리에서 10명이 사망하고 1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압둘 무하리 청장대회는 전날 자카르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총 80개 지역에서 15만 32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폭우 기간 중 36건의 홍수와 18건의 산사태 등 총 70건의 재난이 보고됐다며 특히 북부아체 지역은 지금까지도 수위가 가라앉지 않는 등 여전히 홍수 영향권 아래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폭우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에서는 폭우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레기안, 스미냑, 후타 지역 등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등 151명의 관광객이 보트를 타고 숙박시설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카르타에서 학교 담벽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였고 북부아체 지역과 중부 자바주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각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적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기가 찾아옵니다. 이 기간에는 강한 비가 계속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에만 1279건의 홍수와 621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